네, 안녕하세요. 돈이머니 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그 재정 박사님 이광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사라고 불러주시고 참. 박사님이시죠. 오늘 5번째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통 가정에서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집이죠. 그렇죠. 네. 집이 가장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 자녀 교육도 이제 두 번째쯤이고. 그렇죠, 그렇죠. 집이 가장 부하가 크죠. 네, 네, 네. 또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네. 오늘 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집 없이 살자거나 네. 아니 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허름한 집에 살자거나는 아니고 네네네. 될 수 있으면 네.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네. 자기 생활의 운치에 맞게 하는 네네.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사회적 방법과 개인적 방법은 예.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제 개인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희 집이 그 실평수 24평짜리 네. 그 단독주택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땅이 한 100평쯤 돼요. 예예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네. 4천만 원에 사서 예. 약 한 3천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4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아는 사람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데 예. 우리는 예. 서유럽 선진국 수준의 집에 산다 그러는데요. 예. 서유럽 선진국들이 예. 인당 평균 그 집 면적이 예. 그 12평이래요. 근데 저희 이제 애들은 다 나갔으니까 예예예. 아내하고 저하고 예. 24평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서유럽 선진국 수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거를 7천만 원에 사는데 네네네네. 이제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네. 이게 이제 땅은 국가 땅이에요. 거기에 예. 근데 85년도에 정부에서 지원금 줘서 예예. 민통선 지역이니까 철산이 민통선 지역이어서. 지원금을 줘서 지은 집이긴 한데 네네. 준공이 돼 있어. 네네. 등기가 돼 있어. 네네. 그러니까 온전한 집이에요. 예. 근데 아마 그 당시에 행정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85년도니까 좀 한참 얘기. 그러니까 땅은 국가 땅인데 네. 집은 개인 소유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행정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 잘못된 거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우리 저 국가 땅입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미 그게 이제 준공을 내줬잖아요. 예. 준공을 내줬고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지. 그런 걸 그렇게 하려면은 아. 준공을 안 내줬어야지. 그리고 등기가 되기 전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람한테 10년 전에 샀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제 권리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인데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음. 싸게 집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건 좀 일반적인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다들 이제 지금 뭐 엄청나게 그 집 때문에 네. 돈도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긴 한데 네네.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예. 사회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 네네. 그래서 뭐 먼저 앞에 거부터 이제 말씀 좀 드려요. 예. 그 사회 구조 국가적 차원에서는 집값을 싸게 하는 살만한 집을 싸게 하는 그 사회 경제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을 사실은 줄기차게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아니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네. 그런 공약을 내는 그 네. 정치인 정부를 밀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 사실 전 세계에서 제가 예. 몇 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예.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많다. 근데 이제 네. 과거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하면 너무 그렇죠. 허름한 게 많았잖아요. 초록하고 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다. 오히려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지역이 그렇죠. 안 좋아진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진짜 아니 고급주택이 예. 10억 아니라 50억 가면 어때? 예. 대다수의 평범한 중산층들까지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잘 공급된다면 네. 호화주택대로 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뭐 하여튼간 이제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네. 또 그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욕, 네. 뭐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이익을 향유하는 거 네. 이런 것들 인식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국가 정책은 좀 그렇고 네. 개인은 또 어떤 개인 차원에서는 네, 네. 이 조금만 네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집에 대한 소유 생각이라든가 그렇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네. 이거에 대한 시세 차이. 예예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질 거야. 투자 예. 가치가 없어. 그러면 안 사죠.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 한 3, 40년 동안 네네. 집값이 계속 네네.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예. 얘기에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예.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런 거는 제가 말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예. 그냥 그 평범한 우리 개인들이 예. 그냥 꼭 필요한 주거가 음. 안정됐으면 좋겠다. 음. 내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청년이라 쳐. 서울에 사는 청년이 뭐 최저임금을 받아. 그럼 한 막 180, 내 200만 원 받아. 근데 그거에 한 5% 정도를 내고 내가 그냥 주거를 해. 근데 진짜 아마 그 뭐지 고시원이라든가 네. 이런 데 아니고 예. 적어도 한 5평 정도의 내 안정적인 주거가 있어. 예. 근데 또 뭐 이렇게 거실이나 이런 거는 좀 공유해서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예. 뭐 한 월 10만 원 내고 예, 그런데 예. 그런 걸 살 수 있다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혼자 독점을 하는 개념이면 그 비용으로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면 같이 공유해서 가령 뭐 거실을 함께 공유한다던가 뭘 공유한다면은 좀 더 규모 있고 좀 더 좋은 시설에서 같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미혼이나 독신 같으면 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집값에서 네.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땅이죠, 땅. 그렇죠. 땅이죠. 땅값이 비싸지 건축비는 네네. 사실 뭐 아주 호화주택을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일정하죠. 그렇죠. 근데 땅값의 편차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국가나 정부가 왜 그걸 더 노력을 해야 되냐면 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럼 땅값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사적 자산인 것들은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근데 네. 대다수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도의 네. 땅을 공급하는 거는 네네.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정부예요, 정부. 국가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땅에다가 예. 이것을 용적률, 건폐율 예.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 정부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막 만개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도시계획에 따라서 예. 이 중산층들한테까지 어떤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고 만만치면 네. 주택 용지와 네. 그거에 따른 네. 공급량, 예. 용적률에 따른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촛불 정부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강력한 의지와 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네. 저는 자꾸 현실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데 네. 좀 국가 차원으로 가면은 약간 좀 현실감이 떨어지고 네. 감이 좀 멀어지거든요. 네. 우리 강화군만 좀 보고 네. 강화군은 사실은 지금 한 8만 인구인데 네. 7만 아이를? 7만 인구인데 네. 고령화가 좀 점점 네. 심해지고 있고 네. 실제로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네. 사람은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노인 인구는 들어오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가장 핵심은 주거 문제나 직장 문제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좀 주거 문제만 좀 떼놓고 생각을 한다면 강화군에 어떤 주거 정책을 좀 피면 좋을까 이제 하는 거죠. 그 문제도 제가 과거에 이제 강화도시에 글을 쓰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네.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청년에 대한 예산을 쓴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군이 이상복 군수 때와 유천호 군수 때 네. 서울시에다가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을 네. 2채를 마련했어요. 한 채 한 채씩. 네. 그 한 채 마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채당 약 6, 70억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유지비용도 들 거란 말이에요. 싸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60억을 쓸 거면 네. 왜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한테만 강화 출신 네. 대학생한테만 네. 60억을 쓰냐 이거죠. 예. 저 같으면 네네. 뭐 제가 군수라면 가정법이니까 네. 제 군수라면 네. 그 돈 안 쓰고 네네네. 강화에 있는 청년들한테 주거를 위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거예요. 강화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 네네. 그러면 뭐 물론 거꾸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강화 출신 대학생들이 네. 서울할 수는 있으나 네네. 돈을 어디다 예. 쓰느냐는 예.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예. 이 강화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예. 강화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는 건데 예.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애, 예. 잘난 애, 능력 있는 애들 키워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 강화 발전에 낙수 효과를 일으켜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얘기 제가 이제 그 취지는 다 알겠고요. 어. 그러면 어쨌든 주거 정책이 이제 포커스니까 네. 그러면 강화에 있는 젊은이들이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거 문제 때문에 그 나가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 네. 또 강화에 청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50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 정책이 좀 필요하겠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유천호 군수 들어서 가지고 주거 관련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강화군에 주거에 관한 특별한 예산은 없어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네. 근데 간접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네. 집과 관련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집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떤 돈을 썼냐면 예. 세강 아파트 옆에다가 예. 주차장을 만드는데 몇십억을 썼어요. 예. 근데 그 세강 아파트 옆에다 저기 주차장을 만들면 예. 누가 주차를 합니까? 생활하는 주민들이 하겠죠. 그렇죠. 읍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사실 편법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세강 아파트 인근에는 다른 일반 개인 주택도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강 아파트 사람들 위해서 한 거야. 위에서 근데 왜 그랬느냐? 네네네. 그럼 물론 뭐 군수가 뭐 자기 권한이라고 하지만 네. 그럼 내가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세강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그걸 요구하니까 그 표를 사기 위해서 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 강화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거 문제가 더 열악한데 네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주차장 만들어달라 왜 거기다 만드냐고 네. 조직적으로 요구했더라면은 네. 그게 표로 연결됐다면은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주거 문제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거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진짜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보다는 네. 허름한 집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활용할까 네.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뭐 주거 개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서 그런 일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네네. 천만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 예산 지금 너무나 적었지만 네네. 그렇지만 다른 데들 다 안 할 때 그런 네. 예산을 편성해갖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강화에도 보면은 허름한 집들이 무지 많아요. 네네. 저는 제가 어떤 봉사활동 할 때는 네. 진짜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에 사는 네. 노인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네네네. 이런 그 주거가 열악한 데들을 고치는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는 그러면 네. 그 강화읍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거라든가 네. 주차장이 열악한 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면 공공이 그러면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재산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질문한 것과 네. 좀 다른 말씀을 좀 하긴 하셨지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좀 더 주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이제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실질적인 좀 빈부의 격차를 좀 줄이거나 특정 어떤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의 좀 전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사례와 좀 토론을 좀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뭐 또 좀 더 준비해온 또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앞에 얘기는 주로 이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진짜 중산층 이하의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냐 주거 문제가 문제이고 뭐 그건 또 그 차원대로 또 우리 사회가 계속 변해야 되지만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집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제가 논할 건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몇 가지를 권하고 싶은데 일단은 땅과 집을 넓은 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특히 강화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물론 읍내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농촌 지역 같으면은 사실 내가 사는 집이 작아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라든가 대도시 지역 같으면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농촌은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저희 집에 딱 보면은 들판이 다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북한까지 보이는데 그렇죠. 좀 답답하면 바깥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과 집을 마련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는 귀농이나 기촌하는 사람들도 뭐 한 200평 전후의 땅에다가 한 집도 뭐 25평, 막 35평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 집을 짓는다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자기 마음에 들게 하지만 그 재정적인 여력이 많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사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뭐 자기 마음에 썩 들진 않을 수 있으나 상당한 정도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어쨌든 우리 이광호 선생님이 그 전 주제에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사고의 전환 그리고 이제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어떤 비용을 좀 줄이면 보다 더 이렇게 좀 윤택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이라든가 허위의식이라든가 또 다른 남과의 비교라든가 사회적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이만 좀 이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보니까 보험료인데요. 예, 다음에도 좀 좋은 내용으로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